문제 47 중국 소비자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거대한 규모의 막연한 기대를 하고 중국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 분명한 타깃 소비자의 설정이 필요하다. 새 부류의 소비자를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새 부류의 소비자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글로서리 먼저 보겠습니다. 개혁과 개방. 중국에서 어, 사용하는 이 개혁과 개방이란 단어는 reform and opening up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개혁 개방 정책이랑 같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뒤에 policy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문장별 번역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시장에 거대한 규모의 막연한 기대를 하고 중국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제일 첫 번째로 보는 번역 포인트는 요 많았답니다. 이 많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그 경우가 많았다 그럼 many cases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장의 주어가 한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많았다를 그 한국 기업에 붙이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래서 many Korean companies라고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장을 번역할 때 이것을 한국 기업들이 이러저러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there are many cases로 갈 건지 아니면 many Korean companies로 갈 건지를 정하는 일이 첫 번째로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막연한 기대라고 했을 때, 이 막연한이라고 하는 기대를 그냥 그대로 해석해도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때 막연한 기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라는 뜻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혹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with 막연한 기대, without 구체적인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어,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장의 구문에서 막연한 기대를 하고 진출했다. 요게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끊어읽기를 할 때 한국 시장 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거대한 규모의 막연한 기대를 하고 중국에 진출했다. 가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묶을 단어 뭉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연한 기대만 하고 진출했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강한 이유라면 because 또 막연한 기대를 하고 진출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다 할때 이 실패한 경우가까지를 한 덩어리로 잡는다면 이때는 because보다는 그냥 after를 써서 진출했다가 그 다음에 실패했다. 뭐 이런 정도 시간으로 느낌으로 간다면 after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번역문을 보시죠. Many Korean companies failed in China because 넣으면은 이제 이유로 들어가는 거고 after 그러면 이제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They were entering the country. 중국에 들어간 다음에 혹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때문에인가 때문에라고 하려면 뒤에 이유를 확실히 돼야겠죠. Lured by its huge market. 중국 시장이 거대하다는 것에 이제 홀린 겁니다. Lured. but without concrete plan.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때 물론 벗이 없어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거대 그 시장에 유혹되어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벗을 넣으면 논리적으로 더 명확해지겠네요. After entering the country,
그래서 after를 쓰는 방법도 이렇게 있겠습니다. 시간적인 느낌으로만 문장을 처리한 거죠. Road by huge market. 이 뒷부분을 보시면 body야. With only vague plan. 막연한 기대를 하고 only vague 뭐 expectations 구체적인 어, 어떤 그 플랜이 없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잡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런 표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플러스 최상급을 쓰는 건데요. 아주 뭐뭐한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쓰입니다. With only the vaguest of plans. 아주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only까지 넣어서 only the vaguest 이렇게 잡아주면 아주 뭐뭐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제 분명한 타깃 소비자의 설정이 필요하다. 새 부류의 소비자를 주목해야 한다. 자, 분명한 타깃 소비자의 설정. 이게 뭔 소린가요? 분명한 타깃 소비자의 설정. 한국말로는 느낌이 오네요. 말을 좀 풀어보면 타깃이 되는 소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겠죠? 그러면 명확하게 한다라는 말 be specific 이 단어로 이제 문장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부류의 소비자 그랬습니다. 부류라는 말 그룹이라는 의미인데 한자로는 부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무리류, 무리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부류라고 합니다. 한국말인데 영어로 맨날 그룹 하다 보니까 부류라는 단어가 좀 오히려 낯설어서 한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소비자니까 세 가지 유형의 소비자, 세 그룹의 소비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Now they need to be more specific about the consumers they should target.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 한 번만 볼게요. target이네요. target. 예, target. 타겟이 아니고 target. 음, 잠깐만요. 동사도 발음이 같은가만 보겠습니다. 명사는 target이고요. 동사도 특별한 표시가 없으니까 target이 되겠네요. 그들 소비자가 네,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야 하는지 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they should target. 그들이 목표로 잡아야 할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인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이 세 부류의 소비자에 주목해라. 이것은 이제 타깃 소비자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About the consumers they want to target. 예, 그들이 목표로 하고 싶은, 목표로 해야 하는, 이런 경우는 should를 쓰나 want를 쓰나 의미가 같으네요. 그런 소비자에 대해서 be specific,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need to를 앞에 써줬습니다. 짧게 해서 they should focus on three groups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뒤에 of consumers까지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부류의 소비자들이니까요. They should focus on 한국 회사들은 should focus on three groups 세 가지 유형에 집중해야 한다. 세 가지 유형의 소비자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첫째는 날로 불어나는 중국의 중산층이다. 여기서는 나열하는 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 나열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group is 이렇게 해서 길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The first is 이 첫 번째 것은 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 여기 더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룹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는 거지요. 세 가지 그룹에 신경 써야 한다. 첫 번째는 이 더가 앞에 그룹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룹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써도 되지요. 세 번째 형태는 first 치고 콤마 찍는 겁니다. 이때 first는 부사로 첫 번째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일관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불어나는 중국의 중산층. 이거를 중국의 불어나는 중산층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이유는 형용사는 영어에서 형용사는 꾸미는 명사 옆에 위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말을 읽을 때 이게 불어나는 중국의 중산층이라고 적어도 이 불어나는이 중산층을 꾸미고 있는데 아무런 이해 혼동이 없죠. 불어나는 중국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근데 영어를 할 때는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옆에다가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e first group is 할 수도 있고, the first is 할 수도 있고, first하고 콤마 찍을 수도 있는데, China's growing middle class. 이걸 growing China's middle class 그러면 요게 이제 뭐라고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China's growing middle class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거 볼게요. They should focus on China's growing middle class.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이들은 대략 연 1만 달러 내외의 수입을 갖는 계층으로 2억 2,500만 명에서 많게는 3억 명으로 추산된다. 저는 이거 여러 번 외웠는데 자꾸만 잊어먹는데, 100하고 밀리언을 합치면 억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써먹을 때가 좀 여러 번 있었죠. 대략 얼마 내외. 그럼 그냥 전치사 abou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요. 대략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500만 명이니까 만에 밀리언 딱 뜨면 225 빌리언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연습이 200, 네. 됐고 잘못 적었죠. 그러면 얘가 225 잘못 적었죠. 이렇게 225 2억 네,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The first group is China's growing middle class. 앞에 내용 받고 이들은 해서 이제 콤마 which 이렇게 받아준 겁니다. 이 중산층은 지금 만약에 문장을 새로 시작한다면 the middle class compromises people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동사 comprise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얘도 많이 쓰지만 더 많이 쓰는 단어는 be composed of가 되겠죠.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네, comprises. people 누구냐면 earn about $10,000 a y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the number is estimated to be between 225 million and 300 million, 3억 이렇게 바꾸는 것. 이게 숫자 전환이 빠르게 3억, 2억 2,500 딱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뭐뭐로 추산된다 그러니까 be estimated to be 제일 많이 쓸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얼마에서 얼마 사이 between A and B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etween A and B 제일 많이 써주실 것 같고요. be estimated to be 할 수도 있지만 at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their number is estimated at 225 million to 300 million. 그래서 2억 2,500만에서 3억에 추산된다. 이렇게 하면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동사를 쓰는 방법도 있죠. 넘버라는 단어는 수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동사로 쓰였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 중에 뭐뭐에 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day number 하고 그 숫자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억 2,500만에서 3억에 달한다니까 넘버 그다음에 to 이런 거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인데요. 지금 2억 2,500만 명에서 3억 명으로 추산된다고 했을 때 넘버를 써버리면 수가 얼마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 추산된다는 느낌이 이 숫자 앞에 가서 estimated로 붙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estimated 225 million to 300 million을 하나의 명사 덩어리처럼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정관사 언을 써줘야 되는 거지요. 정리하면 숫자 표현 앞에 estimated 혹은 뭐 huge 큰 수라는 얘기죠. impressive 혹은 뭐 meager 이런 단어들을 형용사를 쓰게 되면 이 형용사 뒤에 오는 긴 이 숫자들은 합쳐지면서 하나의 명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그 명사 앞에는 반드시 부정관사 덜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only나 just 같은 부사를 쓸 때는 얘는 형용사가 아니죠. 그래서 어를 쓰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예를 보면 they number a meager 20 million. 이때는 meager 영어로는 미국말로는 meager, 영국말로는 meagre라고 하는데 적은, 부족한 뭐 이런 뜻으로 쓰여서 뭐 소소한 이런 뜻으로 2천만 이 된다. 적은 숫자 2천만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고요. They number just가 들어가면 얘는 부사니까 얘는 뒤에 뭐 붙는 관사가 따로 없습니다. 겨우 2천만에 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에서는 그 번역 포인트를 그 숫자를 빨리 잡는 거 그리고 얼마 얼마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estimated to be at 그다음에 number 그리고 number를 쓸 때는 estimated나 huge나 impressive나 meager 같은 단어를 함께 쓰게 되면 이 형용사들 때문에 뒤에가 다 명사로 묶어지고 부정관사를 써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둘째는 개혁, 개방 이후 태어난 세대다. 이때 개혁과 개방이라는 단어는 중국이 정해놓은 어휘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이제 이 reform and opening up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이제 배우고 들어왔잖아요. 글로서리에서. 이럴 때 얘네들이 말하는 소위 개혁과 개방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럴 때 뭐 so called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콜론을 이렇게 콜론이 아니라 쌍따옴표를 이렇게 말따옴표를 써주시면 이게 이제 소위의 느낌을 주면서 중국에서 말하는 reform and opening up 이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요. 둘째는 그럼 the second group is 그냥 second, 콤마 뭐 세 개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로 적고 가겠습니다. The second is those who were born 태어난 세대인데 after China adopted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그래서 이거는 한 단어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개혁과 개방이 되겠습니다.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물론 영자 신문 찾아보면 Reform and Openness를 쓰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만든 개혁과 개방이란 한자를 어, 밖에서 번역하다 보면 오프닝 업을 많이 쓰지만 오픈리스도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대신에 이 오프닝 업 대신에 오픈리스를 썼을 때 그 어울리는 말들이 어떤 단어가 있는지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reform이란 단어가 개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개혁이라는 명사가 됐고, openness 그러면 이게 이제 개방성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긴으로 받으면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시작한 이후로 한국말로는 말이 되는데 이 비겐이 openness하고 잘 이렇게 붙지가 않죠. 개방성을 시작하다? 이게 좀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reform and openness를 쓴다면 이때는 choose란 단어, choose란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선택한 이후, 이런 정책을 선택한 이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응이 잘 어울리는 단어가 choose라는 단어라는 거지요. 또 그 어떠한 것을 채택한다라고 할 때는 enter 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타동사로 enter 그러면 어디 어디를 들어가다라는 뜻이지만 이거는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뭐 그런 의미의 enter가 아니라 enter on.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거나 어떠한 길을 선택하거나 그럴 때 쓰는 enter on 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호응이 잘 어울리는 단어, 예, choose나 enter on 같은 단어랑 같이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dopt란 단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여긴 써놨으니까 설명으로 두 개를 넣습니다. The path of reform and openness.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개혁과 개방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reform and opening up 혹은 openness 정도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약 5억 3천만 명이며 소비시장의 거의 절반이네요. 47% 정도를 차지한다. 여기서는 번역 포인트를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이거를 옮기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소비시장이라는 말의 뜻, 예, 원래 의미는 소비 재시장이죠. 그래서 컨슈머 마켓이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여기에 굿즈라는 말을 써서 컨슈머 굿즈 마켓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시장이라고 하는 말이 소비재 시장, 즉 소비라는 곳이지만 반대말이 자본재 시장이거든요. 그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아, 물품들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소비 시장을 컨슈머 마켓으로만 마시지 마시고 컨슈머 굿즈 마켓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쓰는 방법은 between A and B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했었죠.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이런 뜻이 되겠고요. 1900년대에 태어났는데 요게 through가 나오면 쭉 이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2000년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거기서 태어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from to도 있겠지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from to가 있겠습니다. in을 쓰고 나서 to를 쓰게 되면 요 뒤에가 하나로 묶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태어난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읽을 때 이 네 가지 다 어떤 의미인지 알면 되고요. 네 가지 중에서 자기가 자주 쓰는 패턴 하나를 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They number, 네, 동사로 쓰면 어떠한 수에 이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수가 약 5억 3천만 명에 달한다. 예, 100과 밀리언이 만나면 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억 3천만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차지한다, account for 이것도 있고, represent, 대표한다. 이 표현도 괜찮겠네요. 47% 중국 컨슈머 마켓, 컨슈머 굿즈 마켓 같이 잡아 주시고요. 어, of consumption in China, 중국에서의 소비 47%를 맡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인구는 5억, 소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예, 7번 가겠습니다. 소비 성향이 높고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이다.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문장을 명사로 바꿔보는 겁니다. 소비 성향이 높다. 물론, they have a high propensity to consume and lead consumption trend in China. 예. propensity라고 하는 단어는 경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경향이 있다, 성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to consume. 이렇게 말을 잘 썼어요. 그리고 lead consumption trend in China. 중국에서 그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요. 전혀 문제 없는 문장이지요. 근데 이거를 명사, big spender로 바꿔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명사로 간단하게 쓸 수 있겠구나. 나는 밥을 많이 먹어요. big eater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뭐 쭈루룩 나왔지만 이것은 그냥 트렌드 세터 이렇게 잡아주면 아주 문장이 깔끔해집니다. 요거는 이런 어, 이런 관심, 문장을 이렇게 명사로 바꾸는 것들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이 써보고 또 독해할 때도 이런 걸 만날 때 이걸 명사로 썼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봐줘야 이게 나중에 왔다 갔다 서로 어, 문장을 명사로 혹은 명사를 문장으로 바꾸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7번 아주 재미난 번역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셋째는 디지털 소비자다. 이거는 7번하고 좀 반대되는 그 번역 포인트인데요. 디지털 소비자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슈머라는 단어가 있기는 한데 이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consumers who actively embrace digital technology처럼 풀어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을 디지털 소비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디지털 소비자 같은 거는
신조어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컨슈머를 쓰면 틀린다는 아니지만 디지털 컨슈머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풀어 쓰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또 뭐 e-shopper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지요. 디지털 소비자,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건데 이런 단어가 많이 퍼지지 않아 있어서 이런 단어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다. 이게 8번의 번역 연습이고요. 7번에서는 빅스팬드니, 트랜스세트니 이런 단어들은 명사로 많이 쓰이고 있는 말들이고 함축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압축해서 명사로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얼마나 시중에서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같은 건데도 서로 다른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소비자를 이렇게 풀어봅니다. Third group is consumers who actively embrace a digital technology. 네, 일단 embrace라는 단어를 써줬네요. 디지털 기술을 아주 활동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이렇게 했습니다. 9번입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 이제 중국에서는 사막의 외딴 마을에서조차 현금 없는 구매가 가능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 이거 원인이잖아요. 원인이 되는 디지털 혁신을 문장의 주어로 잡는다. 이겁니다.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원인이 된다는 거? 네, 사물주어죠. 사물주어를 잡게 되면 동사는 오형식 동사가 사용되죠. make나 allow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형식 문장을 해석할 때 주어를 원인으로 풀어주는 것처럼 원인으로 되어 있는 말을 이제 영어로 옮길 때 아,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 이거를 주어로 디지털 혁신은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번역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In fact, 그냥 문장 부드럽게 연결하려고 한 거고요. 뭐 for examples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디지털 innovations 여기에 s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그 혁신의 기술 뭐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알리페이 뭐 이런 어떤 혁신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have made it possible. 예,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오형식 문장 끝이지요? 가짜 목적어 이시 나왔으니까 뒤에 진짜 목적어 to make purchase 구매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make purchase. 예, buy랑 같은 뜻이 되겠죠. without cash 현금 없이 make purchase 구매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어디서? even in remote desert villages, 사막 마을에서 in China, 중국에 있는. 그래서 이때 주어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뭐뭐로 인해서 갖고 왔다는 거죠. 네, 뭐뭐로 인해. 원인이구나. 그렇다면 사물 주어로 잡아야겠군. 그런 다음에 동사는 make나 allow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make it possible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고요. 오형식 구문 또 여기도 보면요. have allowed even Chinese in remote desert villages. 네. 먼 사막 마을에 있는 중국인들이 to purchase goods without cash. 현금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해석해 들어갈 allow라는 단어를
뭐 가능케 한다 정도로 잡아주면 의미가 깔끔하게 나오겠습니다. 모범 번역 올려드리겠고요. 번역 포인트 연습하겠습니다. 1번.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거대한 규모의 막연한 기대를 하고 중국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지금 말이 쭉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길게 내 있고 빼면 이제 한국 기업들은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말인데 이때 많았다라는 말을 there are many cases로 갈지 아니면 많은 한국 기업들이 갈지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막연한 기대라는 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뜻이니까 with 막연한 기대, without 구체적 계획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한번 해주시고요. 번역에 들어갔을 때 막연한 기대를 하고 진출했기 때문에라는 느낌으로 왔다면 because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고 진출했다가 실패했다라는 시간의 느낌이면은 after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거대한 규모의 막연한 기대를 하고 중국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자기의 의식의 흐름이 한 번에 쭉 오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기대를 하고 와서 이유로 느껴졌는지에 따라서 번역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2번입니다. 이제 분명한 타깃 소비자의 설정이 필요하다. 새 부류의 소비자를 주목해야 한다. 분명한 타깃 소비자의 설정. 예. 타깃 소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라. Be specific, be more specific.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3번입니다. 첫째는 날로 불어나는 중국의 중산층이다. 여기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할 때 같은 표현으로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한국말로는 날로 불어나는 중국의 중산층인데 이거를 중국의 날로 불어나는 중산층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4번. 이들은 대략 연 1만 달러 내외 수입을 갖는 계층으로 2억 2,500만 명에서 많게는 3억 명으로 추산된다. 예, 2억 나오면 100 밀리언이 떠야 되는 거고요. 3억 하면 300 밀리언이 떠야 되는 겁니다. 내외 about 되겠고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작. 5번. 둘째는 개혁 개방 이후에 태어난 세대다. 중국의 이 개혁 개방이란 단어가 영어로 reform and opening up. 예, 뒤에 policy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작. 6번입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약 5억 3천만 명이며 소비시장의 47%를 차지한다. 네. 몇 년부터 몇 년 사이 여러 가지 표현 있으니까 사용해 주시고요. 5억 3천만이니까 530 million. 그 다음에 차지하는 거니까 거기 들어가는 동사 있었지요? 그거 한번 사용해서 만들어 봐 주세요. 시작. 7번. 소비 성향이 높고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이다. 소비 성향이 높다를 한 명사로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이다를 한 명사로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작. 8번. 셋째는 디지털 소비자다. 이렇게 명사로 되어 있지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풀어서 한한 번역해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은 뭐 온라인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거 좋네.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온라인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예. 이런 의미도 있죠. 카카오페이를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디지털 소비자. 온라인 시장에서 쿠팡에서 물건 구매하는 사람도 디지털 소비자. 뭐 이런 개념인 겁니다. 말을 풀어달라는 얘기죠. 9번입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 이제 중국에서는 사막의 외딴 마을에서조차 현금 없는 구매가 가능하다. 뭐뭐로 인해, 이놈을 주어로 잡아야겠네. 그러면 동사는 make나 allow를 써야지 오형식 문장이 만들어지겠군.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번역 올려주세요.